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에이탑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한정입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 재수술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제가 크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거나 아니면 너무 높게 잡은 나머지 눈이 졸려 보이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쪽 눈의 쌍꺼풀 높이를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는데 다 붓기가 빠지고 나서 쌍꺼풀 높이가 좀 달라진 경우. 세 번째, 쌍꺼풀을 만들고 나서 그 유착이 잘 생겨야 쌍꺼풀이 예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그 유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쌍꺼풀이 풀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흉터가 많이 남아서 흉터가 너무 눈에 띌 때, 이런 4가지 경우에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눈 재수술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진행한 지 6개월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술에 대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전 눈 수술 후에 발생한 유착이나 붓기, 흉터 이런 문제들이 안정되고 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눈 재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수술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수의 재수술 케이스로 내원하시는 쌍꺼풀이 과도하게 두꺼운 일명 소시지 눈이라고 하죠. 이 케이스와 그리고 수술에 쌍꺼풀이 풀린 눈에 대해서 본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환자분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 쌍꺼풀 라인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렇게 보이는 안구보다 쌍꺼풀이 더 두꺼운 경우, 이렇게 쌍꺼풀이 두꺼운 경우에는 기존의 라인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 절개 라인을 새롭게 다시 만들고 그 이전에 있던 쌍꺼풀에 형성된 유착, 그 유착들을 전부 다 잘 예쁘게 풀어서 이전에 쌍꺼풀이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위쪽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 지방 조직이나 경막 조직들을 끌어당겨 내려와서 다시 쌍꺼풀이 생기지 않고 아래쪽에 새롭게 만든 낮은 쌍꺼풀이 잘 유지되도록 수술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에 수술할 때 눈뜨는 근육에 대한 힘을 고려하지 않아서 쌍꺼풀 라인만 진행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눈뜨는 힘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눈매 교정술을 통해서 좀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전에 쌍꺼풀 수술을 진행했는데 쌍꺼풀이 다 풀리고 풀리다 못해 겹주름까지 발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절개 방법보다는 절개 방법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절개를 해서 안쪽에 상안 검거근, 그리고 안쪽에 안화지방, 그리고 안화경막, 이런 눈 안쪽의 구조물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조직들이 다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조직들을 재배치한 다음에 예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수술을 할 수가 있고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예쁘고 정상적인 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재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눈 재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쌍꺼풀 수술을 시행하면서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낸 거죠. 그렇게 되면 쌍꺼풀도 되게 두꺼워지고 흉터도 많이 남고 이렇게 잘라낸 피부는 제가 다시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정말 필요하면 피부를 이식을 해서 피부를 좀 다시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흉터가 많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부족한 경우엔 재수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저희는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부 피부가 구축이 되어서 뭉쳐져 있는 경우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고 피부와 다른 조직들을 잘 박리를 해서 유착을 최대한 풀어주면 그래도 피부가 부족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안 검거근의 손상입니다. 상안 검거근은 눈을 뜨는 메인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근육을 또 수술하면서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너무 많이 당겨서
눈이 잘 안 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상안 검거근의 위치와 이 텐션, 긴장도를 잘 조절해서 수술을 다시 해주면 너무 눈이 놀래 보이거나 눈이 잘 안 감겨져서 매일 눈이 빨갛게 보이는 토한 증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 안쪽에 부드러운 조직인 안화지방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안화지방이 부족한 경우에 피부와 상안 검거근이 바로 붙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붙게 되면 유착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눈 뜨는 게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지고, 또한 둘 사이를 분리를 할 때 손상이 잘 일어나면서 수술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부와 상안 검거근 사이에 지방 이식을 해주거나 지방 재배치 같은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케이스는 재수술이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만나서 자세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쌍꺼풀 수술은 가장 쉽고 간편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쌍꺼풀 수술은 재수술이 가장 많은 성형수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첫 수술의 실패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며 케이스별로 맞춤 교정을 통해서 재수술을 진행한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수술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A탑 성형외과 원장 이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